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들어주시단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원동력이 되어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장미숙이에요. 올해 78이죠. 남편 이영철이 세상을 떠난 지 4년이 됐어요. 남편은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했었어요. 40년을 함께 살며 모은 재산이 꽤 있죠. 강남 아파트 2채, 상가 건물 하나, 그리고 예금과 주식까지 합치면 한 40억쯤 될 거예요. 두 아들이 있어요. 큰아들 정훈이는 52이고 작은아들 정수는 50줄 앞이에요. 둘 다 결혼해서 각자 가정을 꾸렸죠. 문제는 며느리들이에요. 큰 며느리 현정이는 49이에요. 처음 우리 집에 시집 왔을 때부터 영리하고 똑똑했어요. 말도 잘하고 눈치도 빠르고 저한테 잘하는 것처럼 보였죠. 어머님, 제가 해드릴게요. 어머님, 이거 드세요. 어머님, 편히 쉬세요. 늘 웃는 얼굴로 저를 대했어요. 저도 처음엔 참 좋은 며느리를 만났구나 싶었죠. 작은 며느리 수진이는 46이에요. 이 아이는 현정이랑 정반대예요. 말수도 적고 표현도 서툴러요. 하지만 성실하고 정직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짧은 인사뿐이었어요. 저는 솔직히 수진이보다 현정이가 더 예뻤어요. 말도 잘 통하고 저를 잘 챙겨주는 것 같았으니까요. 미숙 씨, 우리 큰 며느리 정말 괜찮은 것 같아. 남편도 그렇게 말했었어요. 그러게 말이야. 작은 며느리는 좀 무뚝뚝하던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죠. 시간이 흘러 8년 전 일이었어요. 그날이 모든 게 시작된 날이에요. 추석 명절이었어요. 온 가족이 모여 차례를 지내고 식사를 하고 있었죠. 어머님, 이 갈비찜 정말 맛있어요. 현정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많이 먹어. 저도 웃었어요. 어머니도 많이 드세요. 수진이는 조용히 제 그릇에 반찬을 올려줬어요. 식사 후 거실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는데 현정이가 화제를 꺼냈어요. 어머님,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현정이가 물었어요. 응, 그럭저럭 지내지. 제가 대답했어요. 어머님, 근데 혹시 유언장 같은 거 생각해 보셨어요? 현정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유언장? 저는 당황했어요. 아니, 그게 어머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요. 현정이가 설명했어요. 언니, 수진이가 놀라서 현정이를 봤어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요? 왜? 현실적인 얘기잖아. 현정이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하지만 수진이가 말하려 했지만 정훈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현정이 말도 일리가 있어요.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나중에 분쟁 없고 좋아요. 큰아들이 아내 편을 들었어요. 분쟁? 정수가 형을 쏘아봤어요. 형, 무슨 말이 그래요? 왜? 사실이잖아. 유언장 없으면 나중에 형제끼리 싸우는 거 많아. 정훈이가 말했어요. 어머니가 건강하신데 무슨. 정수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얘들아. 제가 손을 들어 말을 멈췄어요.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자. 오늘은 명절이잖니. 네, 어머님. 현정이는 순순히 물러섰지만 그 눈빛에는 무언가가 번뜩였어요. 그날 이후로 현정이는 틈만 나면 유산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님, 큰아들한테는 강남 아파트 한 채 주시고 작은아들한테는 상가 건물 주시면 어떨까요? 어느 날 현정이가 제안했어요. 글쎄, 저는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정훈이가 장남이잖아요.
그리고 회사도 다니고 있으니까 더 필요할 거예요. 현정이가 설득했어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도 그렇네. 그리고 나머지 아파트는 큰손자 준혁이한테 물려주시면 좋겠어요. 나중에 장가갈 때 필요하잖아요. 현정이가 계속 말했어요. 응. 저는 점점 현정이의 말에 설득당하고 있었어요. 며칠 후 수진이가 찾아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수진이가 조용히 인사했어요. 그래, 어서 와. 제가 반겼어요. 어머님, 제가 반찬 좀 만들어 왔어요. 수진이가 통을 내밀었어요. 고맙구나. 제가 받았어요. 어머님, 수진이가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혹시 큰형님 댁에서 어머님한테 유산 얘기했나요? 응, 현정이가 몇 번 얘기했어.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그 얘기 너무 믿지 마세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왜? 제가 물었어요. 큰형수님이. 어머님 재산에 관심이 많으세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뭐? 저는 놀랐어요. 제가 들었어요. 큰형수님이 친정 식구들한테 자랑하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니 재산이 40억은 넘는다. 이렇게요. 수진이가 설명했어요. 정말?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다 우리 거야. 내가 시어머니한테 잘해서 유언장에 우리 이름만 넣게 할 거야. 이렇게 말했대요. 수진이가 속삭였어요. 현정이가?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네, 어머님. 조심하세요. 수진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현정이가 정말 그런 생각으로 나한테 잘했던 걸까? 다음 날 현정이가 또 찾아왔어요. 어머님, 오늘 병원 가시는 날이죠? 제가 모시고 갈게요. 현정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저는 의심스러웠어요. 현정이는 차 안에서 또 유산 얘기를 꺼냈어요. 어머님, 제가 변호사 아는 분이 있는데요. 유언장 작성 도와드릴 수 있대요. 현정이가 말했어요. 유언장. 제가 중얼거렸어요. 네, 어머님. 미리 해두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자식들이 싸우면 어머님도 마음 아프잖아요. 현정이가 설득했어요. 그것도 그렇지. 저는 흔들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제가 다 알아볼게요. 어머님은 편하게 계세요. 현정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 수진이의 말이 떠올랐어요. 큰형수님이 어머님 재산에 관심이 많으세요. 현정아. 제가 손을 빼냈어요. 네, 어머님? 현정이가 물었어요. 유언장은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신경 쓸 일 아니야.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현정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됐어. 그 얘기는 그만하자. 제가 말했어요. 병원에서 돌아온 후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현정이가 정말 내 재산을 노리고 있는 걸까? 아니면 수진이가 질투해서 거짓말하는 걸까? 며칠 후 정훈이가 찾아왔어요.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정훈이가 물었어요. 그저 그래. 제가 대답했어요. 어머니, 현정이한테 들었어요. 유언장 얘기하셨다면서요? 정훈이가 말을 꺼냈어요. 그래, 현정이가 자꾸 그 얘기를 하더구나. 제가 말했어요. 어머니, 현정이는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정훈이가 아내를 감쌌어요. 그래, 저는 아들을 유심히 봤어요. 네. 그리고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장남이잖아요. 아버지도 생전에 저한테 회사 일 많이 맡기셨고요. 정훈이가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재산도 제가 좀 더 받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정훈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뭐?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어머니, 제 말은요. 정훈이가 설명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됐다. 나가거라. 제가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니, 정훈이가 놀랐어요. 나가. 당장. 제가 소리쳤어요. 정훈이는 어쩔 수 없이 집을 나갔어요. 저는 그날 밤 많이 울었어요. 큰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다음 날 아침 수진이가 찾아왔어요. 어머님, 어제 큰형님 오셨다면서요? 수진이가 물었어요. 그래. 제가 무겁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수진이가 걱정했어요. 수진아. 저는 수진이의 손을 잡았어요. 네, 어머님? 수진이가 물었어요. 내 말이 맞았어. 현정이가 내 재산을 노리고 있었어.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님, 수진이가 저를 안았어요. 나는 정말 몰랐어. 현정이가 진심으로 나를 챙기는 줄 알았어. 제가 울었어요. 어머님, 울지 마세요. 수진이가 제 등을 토닥였어요. 수진아, 미안해. 내가 너한테 잘 못해줬지? 제가 사과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괜찮아요. 수진이가 웃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현정이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수진이에게 더 관심을 갖게 됐죠. 하지만 현정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집요하게 저한테 접근했어요. 어머님, 제가 맛있는 거 해왔어요. 어머님,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가실래요? 어머님, 제가 안마해 드릴게요. 처음에는 진심인 줄 알았던 그 친절이 이제는 소름 끼치게 느껴졌어요. 한편 수진이는 조용히 제 곁을 지켰어요. 어머님, 편하실 때 오세요. 어머님, 제가 반찬 좀 해왔어요. 어머님, 몸조리 잘하세요. 말은 적었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어느 날 두 며느리가 우연히 우리 집에서 마주쳤어요. 언니, 오셨어요? 수진이가 인사했어요. 그래. 현정이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수진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자주 오는 거잖아. 현정이가 으스대듯 말했어요. 언니. 수진이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현정이가 끊었어요. 너는 신경 쓰지 마. 어머님은 내가 잘 모실 거니까. 현정이가 선언했어요. 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수진이가 당황했어요. 왜? 사실이잖아. 어머님도 나를 더 좋아하시고. 현정이가 웃었어요. 저는 방 안에서 그 대화를 다 들었어요. 현정이의 본색이 점점 드러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제대로 지켜봐야겠어. 누가 진짜 나를 위하는지. 그렇게 두 며느리의 전쟁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어요. 저는 점점 더 현정이의 본 모습을 보게 됐죠. 어느 일요일 오후였어요. 현정이가 정훈이와 함께 찾아왔어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 좋아하시는 홍삼 사왔어요. 현정이가 환하게 웃으며 선물을 내밀었어요. 그래, 고맙다. 저는 무덤덤하게 받았어요. 어머님, 오늘 제가 특별히 요리해드릴게요. 현정이가 부엌으로 향했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 있는데 현정이가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응, 엄마. 나 지금 시댁이야. 현정이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홍삼? 그거 마트에서 싸게 파는 거 샀어. 어차피 먹기만 하면 되잖아. 현정이가 킥킥 웃었어요. 응, 유원장? 아직이야. 시어머니가 자꾸 미루더라고. 짜증나 죽겠어. 현정이가 불평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어떻게든 우리 이름으로 다 받을 거야. 현정이가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현정이는 처음부터 제 재산만 노렸던 거예요. 저녁 식사 시간 현정이가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을 내왔어요. 어머님 드세요. 현정이가 웃었어요. 고맙다.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현정이가 어머니 생각해서 정성껏 만든 거예요. 정훈이가 아내 자랑을 했어요. 그래. 저는 젓가락을 들었지만 입맛이 없었어요. 식사 후 현정이가 또 유원장 얘기를 꺼냈어요. 어머님, 그 변호사 선생님이요. 이번 주에 시간 있으시대요. 만나보실래요? 현정이가 물었어요. 됐다고 했잖니. 제가 짧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그래도. 현정이가 계속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현정아, 이제 그만해.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네. 현정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내 재산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내가 신경 쓸 일 아니야. 제가 명확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정훈이가 놀라서 말했어요. 정훈이 너도. 저는 큰아들을 봤어요. 재산 얘기 그만해.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위해서. 정훈이가 변명하려 했어요. 위해서? 저는 차갑게 웃었어요. 너희를 위해서지, 나를 위해서가 아니잖아. 어머니, 정훈이는 할 말이 없었어요. 이제 돌아가거라. 제가 말했어요. 현정이의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하지만 곧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죄송해요. 다시는 그런 얘기 안 할게요. 현정이가 급히 사과했어요. 됐어. 가봐. 저는 돌아섰어요. 현정이와 정훈이가 집을 나간 후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저 아이가 저렇게까지 집착할 줄은 몰랐어. 다음 날 수진이가 찾아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수진이가 조용히 인사했어요. 그래, 어서 와. 저는 반가웠어요. 어머님, 이거 정수가 사온 거예요. 어머님 드시라고요. 수진이가 과일 바구니를 내밀었어요. 고맙구나. 제가 받았어요. 수진이는 말없이 집안 청소를 시작했어요. 수진아, 그냥 앉아 있어. 내가 할게. 제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수진이가 웃으며 계속 청소했어요. 저는 수진이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는 말은 없지만 진심이 있어. 청소를 마친 수진이가 부엌에서 차를 준비했어요. 어머님, 차 드세요. 수진이가 차를 내왔어요. 고맙다. 저는 차를 마시며 수진이를 봤어요. 수진아.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네, 어머님? 수진이가 물었어요. 현정이가 내 재산에 관심이 많더구나. 제가 말했어요. 네. 수진이는 놀라지 않았어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제가 물었어요. 어머님. 수진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저는 어머님 재산에 관심 없어요. 정말? 제가 물었어요. 네. 어머님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면 그게 제일 중요해요. 수진이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수진아. 저는 눈물이 났어요. 어머님, 울지 마세요.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 내가 너한테 잘 못해줬어. 현정이만 예뻐하고. 제가 사과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괜찮아요. 수진이가 웃었어요. 수진아, 고맙다. 제가 수진이를 안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수진이를 더 자주 보게 됐어요. 그리고 수진이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죠. 며칠 후 현정이가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어머님, 저 왔어요. 현정이가 밝게 웃었어요. 그래.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저 요즘 어머님이 저한테 차갑게 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현정이가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머님, 혹시 작은 형수가 뭐라고 했나요? 현정이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왜 수진이 얘기를 하니? 제가 반문했어요. 그 사람이 어머님한테 저 험담한 거 아니에요? 현정이가 따졌어요. 현정아,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수진이는 그런 아이 아니야. 어머님, 현정이가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오히려 너야. 내가 내 뒤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아. 제가 말했어요. 네. 현정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내 친정 엄마한테 전화하면서 뭐라고 했지? 시어머니 재산 40억 다 받을 거다. 이렇게 말했잖아. 제가 따졌어요. 어머님, 그건 현정이가 당황했어요. 그리고 홍삼은 싼 거 사면 된다. 이렇게도 말했지? 제가 계속 말했어요. 어머님, 그건 오해예요. 현정이가 변명했어요. 오해? 저는 차갑게 웃었어요. 다 들었어. 내가 전화하는 거. 어머님, 현정이는 할 말이 없었어요. 현정아, 솔직하게 말해봐. 너는 나를 위해서 잘해준 게 아니라 내 재산 때문에 잘해준 거지? 제가 물었어요. 아니에요. 현정이가 부인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현정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진짜 눈물인지 의심스러웠어요. 이제 그만 가봐. 제가 말했어요. 어머님, 제발. 현정이가 애원했어요. 저는 돌아섰어요. 현정이는 어쩔 수 없이 집을 나갔어요. 하지만 그 뒷모습에서 분노가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정훈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현정이한테 왜 그러셨어요? 정훈이가 따지듯 물었어요. 뭐? 저는 당황했어요. 현정이가 울면서 왔어요. 어머니가 자기를 오해하신대요. 정훈이가 말했어요. 오해? 저는 화가 났어요. 오해가 아니야. 현정이가 진짜로 그랬어. 어머니, 정훈이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정훈아, 너도 알지? 현정이가 내 재산에 관심 많다는 거. 제가 말했어요. 어머니, 그게 뭐가 나빠요? 당연히 관심 있을 수 있잖아요. 정훈이가 반박했어요. 당연해?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네, 저희도 어머니 자식이에요. 어머니 재산 물려받을 권리 있어요. 정훈이가 소리쳤어요. 그래. 저는 힘이 빠졌어요. 너희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어머니, 정훈이가 더 말하려 했지만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그날 밤 많이 울었어요. 큰아들이 그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요. 다음 날 정수가 찾아왔어요. 어머니, 제가 형한테 들었어요. 정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래. 제가 무겁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수가 물었어요. 괜찮지 않아. 저는 솔직했어요. 내 형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랐어. 형이 원래 형수 말을 잘 들어요. 정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 편이에요. 정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맙다. 저는 작은 아들을 안았어요. 어머니, 재산은 어머니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상관없어요. 정수가 말했어요. 정수야. 저는 눈물이 났어요. 수진이도 같은 생각이에요. 우리는 어머니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면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정수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고맙다, 정수야. 저는 작은 아들이 정말 고마웠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큰 며느리 현정이는 재산만 노리고 있고
작은 며느리 수진이는 진심으로 저를 대한다는 걸.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미련이 있었어요. 현정이가 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원래 좋은 아이였는데. 저는 현정이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며칠 후 저는 현정이를 불렀어요. 어머님 부르셨어요? 현정이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앉아. 제가 말했어요. 현정이가 소파에 앉았어요. 현정아,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제가 입을 열었어요. 네, 어머님. 현정이가 대답했어요. 나는 내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가 기억나. 참 밝고 착한 아이라고 생각했어. 제가 말했어요. 어머님. 현정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너는 변했어. 재산에만 관심을 갖더구나. 제가 계속했어요. 어머님, 그게 아니에요. 현정이가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듣기만 해. 나는 내가 다시 예전처럼 돌아왔으면 좋겠어. 진심으로 나를 대해줬으면 좋겠어. 제가 말했어요. 어머님, 현정이가 울었어요. 그럼 나도 너를 다시 예뻐할 수 있어. 알겠니? 제가 물었어요. 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잘할게요. 현정이가 약속했어요. 그래, 믿는다. 저는 현정이의 손을 잡았어요. 현정이는 그날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그게 현정이의 또 다른 연기라는 걸. 그로부터 한 달 후 제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폐암 3기입니다. 폐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네, 빨리 치료 시작하셔야 합니다. 의사가 설명했어요. 저는 병원에서 나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암이라니. 집에 돌아와서 저는 아들들에게 전화했어요. 정수야, 엄마야. 제가 작은아들한테 먼저 전화했어요. 어머니, 왜요? 정수가 물었어요. 병원 다녀왔어.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정수가 급히 물었어요. 폐암이래. 3기. 제가 말했어요. 뭐? 정수가 놀라서 소리쳤어요. 치료하면 된대. 제가 애써 담담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지금 갈게요. 정수가 말했어요. 그래.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다음으로 정훈이한테 전화했어요. 정훈아, 엄마야. 제가 말했어요. 네, 어머니. 정훈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나 병원 다녀왔어. 제가 말했어요. 그래서요? 정훈이가 무심하게 물었어요. 폐암이래. 제가 말했어요. 정훈이는 잠시 침묵했어요. 3기래. 치료해야 한대. 제가 계속 말했어요. 그러세요. 정훈이가 짧게 대답했어요. 정훈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 저 바빠요. 끊을게요. 정훈이가 차갑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쥔 채 울었어요. 큰아들이 이렇게까지. 30분 후 정수와 수진이가 달려왔어요. 어머니, 정수가 헐레벌떡 들어왔어요. 어머님, 수진이도 눈물을 흘리며 저를 안았어요. 괜찮아. 치료하면 된대. 제가 말했어요. 어머니, 큰 병원으로 가셔야 해요. 제가 알아볼게요. 정수가 말했어요. 고맙다. 저는 작은아들이 정말 고마웠어요. 어머님, 제가 병원 모시고 다닐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수진아. 저는 수진이를 안았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나한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지도 몰라. 유언장을 써야겠어. 저는 결심했어요.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재산을 물려줘야겠다고. 암 진단을 받은 후 저는 항암 치료를 시작했어요. 힘들었지만 정수와 수진이가 늘 곁에서 도와줬죠. 어머님, 오늘 병원 가는 날이에요. 수진이가 아침 일찍 왔어요. 고맙다, 수진아. 저는 힘겹게 일어났어요.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고 집에 돌아오면 너무 지쳤어요. 어머니, 제가 죽 끓여왔어요. 드세요. 수진이가 정성껏 준비한 죽을 떠서 먹여줬어요. 고맙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반면 현정이와 정훈이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현정이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어머님, 현정이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왔니?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그동안 못 찾아뵈서 죄송해요. 현정이가 사과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머님, 제가 과일 사왔어요. 현정이가 비싼 과일 바구니를 내밀었어요. 고맙다. 저는 받았어요. 어머님, 건강은 좀 어떠세요? 현정이가 물었어요. 그저 그래. 제가 짧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현정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꺼냈어요. 혹시 유언장 작성하셨어요? 역시 그것 때문에 왔구나.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왜? 제가 물었어요. 아니, 어머님이 지금 아프시니까. 혹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현정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만약의 사태? 저는 화가 났어요. 나 죽으라는 거야? 아니에요, 어머님. 현정이가 급히 부인했어요. 그게 아니라, 됐어. 나가. 제가 말했어요. 어머님. 현정이가 애원했지만 저는 돌아섰어요. 현정이가 집을 나간 후 저는 더욱 확신했어요. 유언장을 써야겠어. 며칠 후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정수와 수진이가 함께했죠.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습니다. 제가 변호사에게 말했어요. 네,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변호사가 물었어요.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강남 아파트 두 채 중 하나는 정수한테, 하나는 정훈이한테 줄게요. 상가 건물은 정수한테 주고 예금과 주식은 반반씩 나눠요. 어머니, 정수가 놀랐어요. 됐다. 내가 결정한 거야.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한테 너무 많이. 정수가 말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넌 나를 진심으로 대해줬어. 그게 값진 거야. 제가 말했어요. 어머니, 정수가 눈물을 흘렸어요. 유언장을 작성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저는 유언장을 서랍 깊숙이 넣어뒀어요. 이제 마음이 편하네. 그런데 며칠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니 서랍이 열려 있었어요. 어라? 저는 서둘러 서랍을 확인했어요. 유언장이 그대로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위치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았어요. 누가 뒤진 걸까? 그날 저녁 현정이가 또 찾아왔어요. 어머님, 오늘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현정이가 밝게 웃었어요. 그래. 저는 의심스러웠어요. 현정이는 부엌에서 열심히 요리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화장실 간다며 방으로 들어가더니 한참 나오지 않았어요. 뭐 하는 거지? 저는 조용히 방문 앞으로 갔어요. 문틈으로 보니 현정이가 제 서랍을 뒤지고 있었어요. 현정아. 저는 문을 확 열었어요. 어머님. 현정이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지금 뭐 하는 거니? 제가 따졌어요. 저는 휴지를 찾으려고. 현정이가 변명했어요. 휴지? 휴지는 화장실에 있잖아. 제가 소리쳤어요. 어머님. 현정이는 할 말이 없었어요. 나가. 당장 나가. 제가 소리쳤어요.
현정이는 황급히 집을 나갔어요. 저는 서랍을 확인했어요. 유언장은 그대로 있었지만 현정이가 봤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저 아이가 내 유언장을 훔쳐보려고 했구나. 다음 날 저는 유언장을 다시 변호사 사무실에 맡겼어요. 안전하게 보관해 주세요. 제가 부탁했어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변호사가 약속했어요. 그로부터 2주 후 제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어요. 응급실에 실려갔죠. 어머니, 정수가 달려왔어요. 어머님, 수진이도 눈물을 흘리며 왔어요. 한참 후에 정훈이와 현정이도 왔어요. 어머니, 정훈이가 불렀어요. 저는 힘겹게 눈을 떴어요. 왔니?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현정이가 걱정하는 척 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의사가 나왔어요.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몇 주 안에 의사가 말을 흐렸어요. 몇 주? 정훈이가 놀랐어요. 네,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날 밤 저는 병실에 혼자 있었어요. 아이들은 모두 집에 갔죠. 그런데 한밤중에 누군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저는 눈을 감은 척했어요. 발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제 가방을 뒤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지? 저는 조심스럽게 눈을 떴어요. 현정이었어요. 현정이는 제 가방에서 뭔가를 찾고 있었어요. 현정아. 제가 부르자 현정이가 깜짝 놀랐어요. 어머님, 깨어 계셨어요? 현정이가 당황했어요. 뭐 하는 거니? 제가 물었어요. 저는 어머님 물드릴까 해서. 현정이가 변명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내 가방을 왜 뒤지니? 제가 따졌어요. 어머님, 현정이는 할 말이 없었어요. 유언장 찾는 거지? 제가 물었어요. 현정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님, 제가 그게 아니라. 현정이가 변명하려 했어요.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현정이가 애원했지만 저는 돌아섰어요. 현정이가 병실을 나간 후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저 아이가 그렇게까지. 다음 날 정수와 수진이가 왔어요. 어머니,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어요? 정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저는 어젯밤 일을 다 말했어요. 큰형수님이요? 수진이가 놀랐어요. 그래. 내 가방을 뒤지고 있더라. 제가 말했어요. 어머니. 정수가 화가 났어요. 정수야, 나중에 내가 죽으면.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정수가 급히 말했어요. 들어봐. 유언장은 김 변호사 사무실에 있어. 내가 죽으면 그걸 공개해. 제가 말했어요. 어머니. 정수가 울었어요. 그리고 현정이를 조심해. 저 아이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제가 경고했어요. 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정수가 약속했어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저는 기적적으로 회복됐어요. 의사도 놀랄 정도였죠. 어머님, 정말 다행이에요. 수진이가 기뻐하며 울었어요. 그러게 말이야.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퇴원하는 날 정훈이와 현정이가 왔어요. 어머니, 퇴원 축하드려요. 정훈이가 말했어요. 고맙다.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저희 집에서 요양하시면 어때요? 현정이가 제안했어요. 됐어. 내 집에서 지낼 거야. 제가 거절했어요. 어머니. 정훈이가 아쉬워했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집에 돌아온 후 저는 변호사한테 전화했어요. 유언장 확인 좀 해주세요. 제가 부탁했어요.
네, 잠시만요. 변호사가 확인하더니 놀라서 말했어요. 어머님, 이상해요. 뭐가요? 제가 물었어요. 유언장이 내용이 바뀌어 있어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원래 정수 씨한테 상가 건물 준다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정훈 씨로 바뀌어 있어요.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필적도 좀 이상해요. 누가 위조한 것 같아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위조?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네, 경찰에 신고하시겠어요? 변호사가 물었어요. 잠깐만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누가 내 유언장을 위조했을까? 현정이? 아니면 정훈이? 저는 진실을 밝혀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유언장 위조 사실을 안 후 저는 조심스럽게 조사를 시작했어요. 정수와 수진이에게만 말했죠. 어머니, 정말 위조됐어요? 정수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래. 변호사가 확인했어. 제가 대답했어요. 누가 그런 짓을. 수진이가 분노했어요. 일단 조용히 조사해보자.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해. 제가 말했어요. 며칠 후 변호사가 CCTV 영상을 확인했어요. 어머님, 영상을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는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변호사가 영상을 틀어줬죠. 화면에는 누군가 한밤중에 사무실에 침입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어요. 현정이었어요. 현정이는 서류 보관함을 열고 제 유언장을 꺼냈어요. 그리고 뭔가를 수정하더니 다시 넣었죠. 이게 언제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3주 전입니다. 어머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요. 변호사가 대답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어머님,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경찰에 신고하셔야 해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정수에게 영상을 보여줬어요. 저 사람이. 정수가 분노했어요. 정수야, 진정해. 제가 아들을 진정시켰어요. 어머니,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정수가 주장했어요. 알아. 하지만 그 전에 현정이를 직접 만나볼 거야. 제가 말했어요. 어머니? 정수가 의아해했어요.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어? 스스로 자백할 기회를. 제가 설명했어요. 어머니. 정수가 안타까워했어요. 다음 날 저는 현정이를 집으로 불렀어요. 어머님 부르셨어요? 현정이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앉아. 제가 말했어요. 현정이가 소파에 앉았어요. 현정아,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제가 입을 열었어요. 네, 어머님. 현정이가 대답했어요. 네, 유언장. 너 혹시 본 적 있니? 제가 물었어요. 순간 현정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유언장이요? 현정이가 태어난 척했어요. 그래. 변호사 사무실에 있는 유언장. 제가 말했어요. 아니요, 본 적 없어요. 현정이가 부인했어요. 정말? 제가 현정이를 똑바로 봤어요. 네, 어머님. 제가 왜 봐요? 현정이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그래. 저는 노트북을 꺼냈어요. 그럼 이건 뭐지? CCTV 영상을 틀었어요. 현정이가 사무실에 침입해서 유언장을 수정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현정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현정이가 말을 더듬었어요. 이게 뭐냐고 물어봤어. 제가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는
현정이가 변명하려 했어요. 입 닥쳐. 저는 소리쳤어요. 현정이가 깜짝 놀라서 입을 다물었어요.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니?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현정이가 울먹였어요. 잘못했다고? 이건 범죄야. 유언장 위조는 범죄라고. 제가 소리쳤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현정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용서? 저는 비웃었어요. 내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어머님. 현정이가 울었어요. 왜 그랬니? 왜 내 유언장을 위조했니? 제가 물었어요. 현정이는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이 정수한테만 많이 주신다고 해서. 현정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게 억울했어요. 정훈이는 장남인데 왜 작은 아들한테 더 많이 주시는지. 현정이가 울먹였어요. 장남이면 뭐가 달라? 제가 물었어요. 당연히 달라요. 장남은 더 받아야 해요. 현정이가 소리쳤어요. 누가 그런 법 만들었어? 제가 차갑게 말했어요. 현정이는 할 말이 없었어요. 현정아, 내가 왜 정수한테 더 많이 주려고 했는지 아니? 제가 물었어요. 현정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정수는 나한테 진심이었어. 내가 아플 때 곁에서 돌봐줬어. 하지만 너희는? 제가 말했어요. 현정이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내가 죽기만 기다리고 있었잖아. 재산 물려받으려고. 제가 말했어요. 어머님. 현정이가 울었어요.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제가 말했어요. 어머님, 제발. 현정이가 애원했어요. 나가라고. 제가 소리쳤어요. 현정이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문 앞에서 돌아서며 말했어요. 어머님, 후회하실 거예요. 현정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뭐? 제가 놀랐어요. 저만 이런 줄 아세요? 작은 형수도 마찬가지예요. 현정이가 소리쳤어요. 무슨 소리야? 제가 물었어요. 작은 형수도 어머님 재산 노리고 있어요. 착한 척 하는 거예요. 현정이가 폭로했어요. 현정아, 내가 지금. 제가 말하려 했지만 현정이는 이미 집을 나가버렸어요. 저는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수진이도 그럴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현정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다음 날 저는 수진이를 집으로 불렀어요. 어머님 부르셨어요? 수진이가 왔어요. 수진아, 앉아. 제가 말했어요. 수진이가 앉자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수진아, 너도 내 재산 때문에 나한테 잘해주는 거니? 제가 물었어요. 네. 수진이가 놀랐어요. 솔직하게 말해줘. 나는 진실이 알고 싶어. 제가 말했어요. 수진이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수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저는 어머님이 좋아요. 저는 수진이를 봤어요. 재산 때문이 아니에요. 어머님이라는 사람이 좋아요. 수진이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정말? 제가 물었어요. 네. 어머님은 평생 가족을 위해 사셨잖아요. 그런 어머님을 존경해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수진아. 저는 눈물이 났어요. 어머님, 제가 재산을 받든 안 받든 상관없어요. 어머님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면 그게 제일 중요해요.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맙다. 저는 수진이를 안았어요. 며칠 후 저는 경찰에 현정이를 고소했어요. 유언장 위조죄로 고소합니다. 제가 경찰에게 말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경찰이 조서를 작성했어요. 그날 저녁 정훈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현정이를 고소하셨다고요? 정훈이가 화난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래. 제가 짧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정훈이가 소리쳤어요. 현정이가 범죄를 저질렀잖니. 제가 말했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정훈이가 항변했어요. 가족? 저는 비웃었어요. 가족이 그런 짓을 해? 어머니. 정훈이가 소리쳤어요. 정훈아, 너도 알고 있었니? 제가 물었어요. 정훈이가 침묵했어요. 대답해. 너도 현정이가 유언장 위조하는 거 알고 있었니? 제가 다시 물었어요. 몰랐어요. 정훈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정말? 제가 물었어요. 네, 진짜 몰랐어요. 정훈이가 강하게 부인했어요. 그래. 믿을게. 제가 말했어요. 어머니, 제발 고소 취하해 주세요. 정훈이가 애원했어요. 안 돼.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정훈이가 소리쳤지만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한 달 후 재판이 열렸어요. 피고인 조현정, 유언장 위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현정이는 피고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피고인 혐의를 인정합니까? 판사가 물었어요. 네. 현정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어요. 증거가 명확했거든요. 피고인 조현정, 유언장 위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어요. 현정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오는데 정훈이가 다가왔어요. 어머니, 정훈이가 불렀어요.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 정말 몰랐어요. 현정이가 그런 짓을 할 줄은. 정훈이가 변명했어요. 알았어. 제가 짧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정훈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저는 큰아들을 내려다봤어요. 정훈아. 제가 입을 열었어요. 네, 어머니. 정훈이가 올려다봤어요. 너는 현정이 편이야, 내 편이야? 제가 물었어요. 정훈이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답해. 제가 다시 물었어요. 저는 둘 다 사랑해요. 정훈이가 울먹였어요. 그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현정이랑 잘 살아. 어머니. 정훈이가 놀랐어요. 나는 이제 너희한테 기대하지 않을 거야. 제가 말하고 돌아섰어요. 정수와 수진이가 제 곁으로 왔어요. 어머니, 집에 가요. 정수가 제 팔을 잡았어요. 그래. 저는 작은 아들과 함께 법원을 나왔어요. 뒤에서 정훈이가 어머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재판 후 6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항암 치료를 계속하며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죠. 어머님,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수진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래. 오늘은 몸이 좀 괜찮네.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수진이는 매일 저를 돌봐줬어요. 아침에 와서 청소하고 밥 해주고 병원에 모시고 가고. 수진아, 너 힘들지?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전혀 안 힘들어요. 수진이가 웃었어요. 고맙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정수도 퇴근 후 매일 들렀어요. 어머니, 오늘 병원에서 뭐라고 했어요? 정수가 물었어요. 많이 좋아졌대. 의사가 놀랐어. 제가 대답했어요. 정말요? 다행이다. 정수가 기뻐했어요. 다 너희 덕분이야. 제가 말했어요. 어머니. 정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한편 현정이와 정훈이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어느 날 손주 민지가 찾아왔어요. 할머니, 민지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어요. 민지야, 저는 반가웠어요. 할머니, 제가 좋은 소식이 있어요. 민지가 말했어요. 무슨 소식? 제가 물었어요. 저 대기업에 취업했어요. 정식 입사요. 민지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저는 놀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르바이트 안 해도 돼요. 민지가 기뻐했어요. 민지야, 대단하다. 저는 손녀를 안았어요. 할머니,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민지가 말했어요. 내가 뭘 했다고? 제가 물었어요. 할머니가 늘 말씀하셨잖아요. 열심히 하면 결과가 온다고요. 그 말 믿고 열심히 했어요. 민지가 웃었어요. 민지야. 저는 눈물이 났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민지는 스스로 노력해서 취업을 했어. 하지만 준혁이는 어떻게 됐을까? 며칠 후 우연히 이웃에게서 소식을 들었어요. 미숙 씨 들었어? 이웃이 물었어요. 뭘? 제가 물었어요. 미숙 씨 큰손자 준혁이 아직도 취업 못하고 있다더라. 이웃이 말했어요. 정말? 저는 놀랐어요. 응, 큰 며느리가 애벌은 나쁘게 키워서 그런가 봐. 일하기 싫다고 놀고만 있다는데. 이웃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랬구나.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현정이가 그렇게 집착하던 재산이 결국 준혁이한테도 도움이 안 됐구나. 한 달쯤 지났을 때 정훈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저 정훈이에요. 정훈이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그래. 제가 짧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건강은 좀 어떠세요? 정훈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좋아졌어. 제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다행이네요. 정훈이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니,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정훈이가 입을 열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정훈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여전히 침묵했어요. 현정이가 그런 짓을 하는 줄 진짜 몰랐어요. 제가 아내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정훈이가 울먹였어요. 그래. 제가 짧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사랑해요. 진심이에요. 정훈이가 말했어요. 사랑?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네, 어머니. 제가 돈에 눈이 멀어서 어머니 마음을 몰랐어요. 정말 죄송해요. 정훈이가 사과했어요. 정훈아. 제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네, 어머니. 정훈이가 급히 대답했어요. 너는 언제부터 재산만 생각하게 됐니? 제가 물었어요. 정훈이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예전에는 안 그랬잖니. 착한 아이였어. 언제부터 변한 거야? 제가 다시 물었어요. 어머니. 정훈이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제가 현정이 만나고 나서부터인 것 같아요. 저는 들었어요. 현정이가 자꾸 재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싫었어요. 하지만 점점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정훈이가 고백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배신한 거야? 제가 물었어요. 죄송합니다. 정훈이가 울었어요. 정훈아, 너는 내 아들이야. 피를 나눈 아들이지. 제가 말했어요. 어머니. 정훈이가 흐느꼈어요. 하지만 너는 현정이 남편이기도 해. 그 아이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너는 어머니 편이 아니라 아내 편을 들었어. 제가 차분히 말했어요. 어머니, 그때는 제가 정훈이가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막았어요.
됐어. 나는 이해해. 너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고, 너는 아내를 선택한 거야. 제가 말했어요. 어머니, 정훈이가 울었어요. 정훈아,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다만, 실망했을 뿐이야.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발. 정훈이가 애원했어요. 용서는 해. 하지만 예전처럼은 못 돼. 제가 말했어요. 어머니, 정훈이가 흐느꼈어요. 정훈아,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 제가 말했어요. 네, 어머니. 정훈이가 대답했어요. 너는 지금 후회하니? 제가 물었어요. 네, 정말 후회해요. 정훈이가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왜 후회하는데? 제가 다시 물었어요. 제가 가장 소중한 걸 잃을 뻔했으니까요. 어머니를요. 정훈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정훈아,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정훈이가 울부짖었어요. 알았어. 그만 울어. 제가 말했어요. 어머니,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정훈이가 희망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용서는 해.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 알겠니? 제가 말했어요.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훈이가 감격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정훈이가 정말 변한 걸까? 아니면 또 연기일까? 며칠 후 정훈이가 직접 찾아왔어요. 혼자였어요. 어머니, 정훈이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앉아. 제가 말했어요. 정훈이가 소파에 앉았어요. 많이 수척해 보였어요. 어머니,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정훈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큰아들을 바라봤어요. 제가 어머니께 얼마나 상처를 드렸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정훈이가 말했어요. 그래. 제가 짧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제가 현정이랑 별거하기로 했어요. 정훈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뭐? 저는 놀랐어요. 네. 재판 이후로 현정이랑 계속 싸웠어요. 제가 현정이한테 어머니한테 사과하라고 했는데 현정이는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하더라고요. 정훈이가 설명했어요. 저는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정했어요. 현정이랑은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정훈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훈아, 제가 복잡한 심정으로 아들을 봤어요. 어머니, 제가 너무 늦었죠? 정훈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 저 이제 알았어요. 진짜 소중한 게 뭔지. 돈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거. 정훈이가 울먹였어요. 정훈아, 제가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네, 어머니. 정훈이가 올려다봤어요. 너는 이혼하지 마. 제가 말했어요. 네. 정훈이가 놀랐어요. 현정이도 내 아내야. 준혁이 엄마고. 함께 살아봐.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어머니. 정훈이가 망설였어요. 대신 현정이를 잘 가르쳐.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알려줘. 제가 말했어요. 어머니. 정훈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게 해. 알겠니? 제가 덧붙였어요. 네, 어머니. 정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 후 현정이가 정훈이와 함께 찾아왔어요. 어머님, 현정이가 문 앞에서 머뭇거렸어요. 들어와. 제가 말했어요. 현정이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현정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현정이를 바라봤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님 재산에만 눈이 멀어서 정말 큰 죄를 지었어요. 현정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저는 여전히 침묵했어요.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현정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일어나. 제가 말했어요. 어머님. 현정이가 올려다봤어요. 일어나라고. 제가 다시 말했어요. 현정이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현정아, 너한테 물어볼게. 제가 말했어요. 네, 어머님. 현정이가 대답했어요. 너는 정말 후회하니? 아니면 정훈이가 시켜서 여기 온 거니? 제가 똑바로 물었어요. 현정이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정훈이가 시켜서 왔어요. 현정이가 고백했어요. 저는 들었어요. 하지만 어머님 앞에 서니까 제가 정말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정이가 계속 말했어요. 그래. 제가 물었어요. 네. 어머님,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재산만 생각하고 어머님 마음은 생각 안 했어요. 현정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현정이를 지켜봤어요. 어머님, 저 이제 변할게요. 진짜로요. 현정이가 약속했어요. 현정아. 제가 입을 열었어요. 네, 어머님? 현정이가 물었어요. 나는 너를 용서할게. 하지만 믿지는 않아.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현정이가 울었어요. 너를 믿으려면 시간이 필요해. 내 행동으로 보여줘. 알겠니? 제가 말했어요. 네, 어머님. 꼭 보여드릴게요. 현정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이후로 현정이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재산 얘기를 하지 않았고 제게 진심으로 대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진짜 변한 걸까? 아니면 또 연기일까? 1년이 지났어요. 제 건강은 많이 좋아졌고 의사는 완치 판정을 내렸어요. 어머님, 정말 축하드려요. 수진이가 눈물을 흘리며 저를 안았어요. 고맙다, 수진아. 다 내 덕분이야. 제가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정수도 기뻐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모든 가족을 불렀어요. 정훈이와 현정이, 정수와 수진이, 그리고 손주들까지. 얘들아, 오늘 너희를 부른 이유가 있어. 제가 말했어요.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나는 새 유언장을 작성했어. 제가 발표했어요. 어머니, 정훈이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들어봐. 제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강남 아파트 2채는 너희 둘이 하나씩 가져. 상가 건물은 팔아서 손주들 교육비로 쓸 거야. 제가 설명했어요. 어머니, 정수가 놀랐어요. 예금과 주식은 반반씩 나눠. 공평하게. 제가 계속 말했어요. 어머님, 현정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왜 우니? 제가 현정이를 봤어요. 어머님이 저한테도 주신다고 해서. 현정이가 울먹였어요. 너도 내 며느리잖니. 제가 말했어요. 어머님, 현정이가 저를 안았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제가 말했어요. 조건이요? 정훈이가 물었어요. 너희 둘 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효도해. 알겠니? 제가 말했어요. 당연하죠, 어머니. 정수가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정훈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형제끼리 싸우지 마. 너희는 피를 나눈 형제야. 제가 덧붙였어요. 네, 어머니. 두 아들이 동시에 대답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며느리들을 봤어요. 네, 어머님? 현정이와 수진이가 물었어요. 너희 둘은 서로 도와가며 살아. 친자매처럼 말이야.
제가 말했어요. 네, 어머님. 두 며느리가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할머니, 제가 요리했어요. 민지가 자랑했어요. 정말? 우리 민지가? 제가 놀랐어요. 네, 엄마한테 배웠어요. 민지가 웃었어요. 할머니, 저도 도왔어요. 준혁이도 끼어들었어요. 그래, 우리 준혁이도? 제가 기뻐했어요. 네, 할머니. 저도 이제 요리 배우고 있어요. 준혁이가 말했어요. 대단하네. 제가 손주들을 칭찬했어요. 식사 중에 현정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요즘 봉사활동 시작했어요. 현정이가 말했어요. 봉사활동? 제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네, 요양원에서요. 일주일에 2번 가서 어르신들 도와드려요. 현정이가 설명했어요. 정말? 제가 놀랐어요. 네. 거기서 많이 배워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요. 현정이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현정아. 저는 현정이가 정말 변했다는 걸 느꼈어요. 어머님, 제가 정말 후회해요. 예전에 어머님한테 했던 짓들. 현정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됐어. 다 지난 일이야. 제가 현정이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현정이가 저를 안았어요. 그 모습을 보며 수진이도 눈물을 흘렸어요. 수진아, 너는 왜 우니? 제가 물었어요. 감동해서요.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것 같아서. 수진이가 울먹였어요. 그러게 말이야. 저도 눈물이 났어요. 식사 후 저는 발코니에 나가 별을 봤어요. 여보, 저는 하늘을 향해 속삭였어요. 당신 보고 있어요? 우리 가족이 다시 화목해졌어요. 그때 정훈이와 정수가 다가왔어요. 어머니, 뭐 하세요? 정수가 물었어요. 아버지한테 인사하고 있었어.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니, 정훈이가 저를 안았어요. 고맙다, 정훈아. 제가 큰아들을 토닥였어요. 무슨 말씀을? 정훈이가 말했어요. 돌아와줘서, 진심으로 돌아와줘서. 제가 말했어요. 어머니, 정훈이가 울었어요. 저도 고마워요, 어머니. 정수도 저를 안았어요. 왜? 제가 물었어요. 저한테 형을 용서하라고 가르쳐 주셔서요. 정수가 말했어요. 그래. 형제는 평생 가는 거야. 절대 싸우지 마라. 제가 두 아들을 안았어요. 네, 어머니. 두 아들이 동시에 대답했어요. 한 달 후, 저는 손주들을 데리고 놀러 갔어요. 할머니, 여기 예뻐요. 민지가 소리쳤어요. 그러게. 공기도 좋고. 제가 웃었어요. 할머니, 저 사진 찍어드릴게요. 준혁이가 카메라를 꺼냈어요. 그래, 찍어라. 제가 포즈를 취했어요. 사진을 찍고 나서 준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사과할 게 있어요. 준혁이가 말했어요. 뭔데? 제가 물었어요. 예전에 엄마가 할머니 재산 얘기할 때 저도 관심 있었어요. 준혁이가 고백했어요. 저는 손주를 봤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할머니가 건강하시고 행복하신 게 제일 중요해요. 준혁이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준혁아, 저는 손주를 안았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준혁이가 속삭였어요. 나도 사랑한다. 제가 말했어요. 저도요. 할머니 사랑해요. 민지도 저를 안았어요. 고맙다, 우리 손주들.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은 정말 행복한 하루였다. 손주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냈다. 8년 동안의 전쟁이 끝났다. 현정이도 변했고
정훈이도 돌아왔다. 우리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됐다. 나는 깨달았다. 재산보다 중요한 건 가족이라는 것을, 돈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가족은 영원하다는 것을. 현정이에게 화가 났지만 결국 용서했다. 왜냐하면 그 아이도 내 가족이니까. 수진이는 늘 진심이었고 그게 얼마나 귀한지 이제야 안다. 정훈이는 돌아왔고 정수는 늘 곁에 있었다. 두 아들 모두 소중하다. 나는 더 이상 편애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나는 알았다. 진짜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일기를 쓰고 저는 침대에 누웠어요. 마음이 편안했어요. 며칠 후 저는 모든 가족을 다시 모았어요. 얘들아, 내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제가 말했어요. 네, 어머니. 모두가 대답했어요. 나는 너희 모두를 사랑해. 똑같이 사랑해. 제가 말했어요. 어머니. 아들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재산으로 너희를 차별하지 않을 거야. 모두에게 공평하게 줄 거야. 제가 약속했어요. 어머님, 며느리들도 울었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재산이 아니야.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사는 거야. 알겠니? 제가 말했어요. 네, 어머니. 모두가 동시에 대답했어요. 그리고 내가 죽으면. 제가 말하려 했지만 정수가 끊었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정수가 소리쳤어요. 들어봐. 내가 죽으면 싸우지 마. 화목하게 지내.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제가 말했어요. 네, 어머니. 약속할게요. 정훈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고맙다. 저는 모든 가족을 안았어요. 그날 밤 저는 평온한 마음으로 잠들었어요. 그로부터 5년이 지났어요. 저는 83이 됐고 여전히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정훈이와 현정이는 정말 변했어요. 더 이상 재산 얘기를 하지 않고 진심으로 저를 대해줘요. 정수와 수진이는 늘 그랬듯이 저를 잘 돌봐줘요. 손주들은 모두 잘 자랐어요. 준혁이는 좋은 회사에 취직했고 민지는 승진도 했어요. 가족들은 자주 모여서 밥을 먹어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모여 있었어요. 할머니, 다음 주가 할머니 생신이시죠? 민지가 물었어요. 그래, 83이네.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큰 잔치하자. 준혁이가 제안했어요. 잔치? 제가 물었어요. 네, 할머니 83 잔치요. 현정이가 신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제가 망설였어요. 어머니 하시죠. 저희가 준비할게요. 정훈이가 말했어요. 그래요, 어머님.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수진이도 동의했어요. 그럼, 고맙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일주일 후 정말로 큰 잔치가 열렸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왔어요. 미숙 씨 축하해요. 83까지 건강하시니 복 받으셨어요. 사람들이 축하해 줬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행복했어요. 잔치가 끝나고 가족들만 남았을 때 정훈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준비한 게 있어요. 정훈이가 말했어요. 뭔데? 제가 물었어요. 정수가 큰 앨범을 가져왔어요. 이건 제가 놀랐어요. 어머니 인생 앨범이에요. 저희가 준비했어요. 정수가 설명했어요. 앨범을 펼치니 제 어린 시절 사진부터 지금까지의 사진이 모두 있었어요. 이 사진은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가 젊으셨을 때예요. 정말 예쁘시죠? 수진이가 말했어요. 이 사진은 저희 결혼식 날이고요. 현정이가 추억에 잠겼어요. 이건 손주들 어렸을 때 제가 하나하나 넘기며 봤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온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글이 쓰여 있었어요. 사랑하는 어머니, 할머니께. 어머니는 평생 우리를 위해 사셨습니다. 이제는 어머니가 행복하실 차례입니다. 우리 모두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영원히. 자식들과 손주들 일동. 저는 울었어요. 행복해서 우는 거였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저는 모든 가족을 안았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두 모여 나를 축하해줬다. 8년 전 그 전쟁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프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이겨냈다. 사랑으로. 현정이는 변했다. 진심으로 변했다. 나는 그 아이를 용서했고, 이제는 진짜 며느리로 받아들였다. 수진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었다. 그 진심이 얼마나 귀한지 이제는 안다. 정훈이와 정수는 다시 친한 형제가 됐다. 그게 제일 기쁘다. 나는 깨달았다. 재산은 가족을 갈라놓지만 사랑은 가족을 하나로 만든다는 것을. 이제 나는 평온하다. 내 인생에 후회는 없다. 사랑하는 내 가족들아, 고맙다. 너희가 있어서 내 인생은 축복이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여보, 저는 하늘을 향해 속삭였어요. 우리 가족이 행복해요. 당신도 기뻐하시죠?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어요. 이제 나는 평화롭게 살 수 있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